장애인 활동지원의 이론과 실제, 시각장애인 활동지원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활동지원, 학습 목표, 시각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의 자세를 알고 지원한다. 학습 내용, 시각장애의 개념을 알 수 있다. 시각장애의 원인과 특성을 이해한다. 활동지원의 기본 자세를 익히고 올바르게 지원한다. 시각장애인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앞을 못 보는 사람? 장님? 다양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시각장애는 눈의 여러 가지 기능의 결함을 총칭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력과 시야를 구분할 수 있는데, 시력은 물체의 존재, 그 형태를 인식하는 눈의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시야는 눈으로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이 볼 수 있는 외계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구분이 되죠. 시력과 시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느끼는 거와 이게 보여지는 것들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력의 저하는 안경으로 보완되므로 장애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시력은 안경 착용 후 측정한 교정 시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도 다 시각장애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가 안경을 쓰면은 다 보일 수가 있고, 또 안경도 근시 안경, 난시 안경 다양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는 굉장히 정말로 안경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각장애인 모두 다 전혀 볼 수 없는 걸 전맹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도 볼 수 없는 전맹은 얼마 없어요. 거의 다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가 앞 시간에서도 얘기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은 얼마 없다고. 다 중도의 장애가 된 거라고. 시각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앞을 하나도 볼 수 없는 전맹은 별로 없고,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로 태어난 사람은 별로 없으세요. 거의 다 중도의 시력을 잃어서 시각장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시력의 제한으로 시각장애는 충분한 정보를 접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각 부위의 일반적인 동작, 보행, 자세가 느리거나 어색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30대 이후에는 장애 발생 시기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선천적 시각장애인은 2.3%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냉은 많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어봐야 돼요. 얼마 정도 이렇게 빛을 감지하고 구분하세요? 아니면 글씨를 아래 한글 몇 포인트 정도 보일 수 있어요? 아니면 색깔을 무슨 색깔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흰 지팡이 집으면 모두 시각장애인이구나. 그냥 뭔가 까만 안경 쓰고 뭔가 이렇게 흰 지팡이 있고 아니면은 안내견을 데리고 다니면 시각장애인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흰 지팡이를 들고 밖에 혼자 나올 수 있는 정도에 되는 사람들은 실제 어느 정도 구분하기 때문에 이게 흰 지팡이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딱 감아보세요.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밖에 나와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활동 지원할 때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얼만큼 감지하고 있는지, 얼만큼 내가 이걸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요. 자, 시각장애인 정의를 보면은 시력 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 그런 게 의해서 일상생활 동안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자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또 규정은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해서 나쁜 눈의 교정 시력이 0.0 이하가 됐을 때 시각장애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명암을 구분할 수 있는 감각이 있거나 희미하게나마 색깔을 구분할
구분할 수 있으며 잔존 시각 기능을 활용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잔존 시각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조금만 진짜 빛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해도, 정말로 내가 환한 거 까만 거 두 개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아, 지금 까마니까 밤이구나, 지금 환하니까 지금 낮이구나. 그런 것도 구분 못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슬프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시각장애 장애 정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기준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시력은 우리가 시력하고 시야하고 구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자, 시력이 심한 장애인은 좋은 눈 시력 0.06 이하일 때, 이럴 때 심한 시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심하지 않은 시력은 좋은 눈 시력 0.2 이하, 그리고 나쁜 눈 시력은 0.02 이하. 시야 같은 경우는 심한 거는 두 눈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그리고 심하지 않은 사람은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그리고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시각장애인을 구분할 때 이 사람이 심한 사람, 심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안경을 쓰고 구분할 때 진짜로 구분이 안 될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까. 자, 그러면 시각장애의 원인과 특성에 대해서, 원인 같은 경우는 외상 및 중독에 의해서 또 올 수도 있고, 또 질환에 의해서 뭐 안과 질환, 전신 질환, 감염 질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올 수도 있고요. 유전적 요인도 또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도에 이제 실명이 될 수 있는 거는 산업재해로 해서 이제 눈을 다쳤을 때 실명하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또 고혈압성 망막증 이럴 때도 실명이 오고요. 또 당뇨병 합방막증 이럴 때도 실명이 올 수 있고요.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이럴 때 망막증이 있을 때 중도 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특징 중에 시각장애에 잘 적응한 장애인은 신변처리나 가사, 이동, 외출, 사회활동 이런 거 나름대로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등산할 때 팀들이 있었거든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분 댁을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남자 선생님이 이제 시각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고 계셨는데, 이 남자 선생님이 이제 팔을 내주면 그분이 이제 팔짱을 끼고 이제 등산을 가거나 산책을 하는데, 이 여성 시각장애인은 남편하고 이혼하고 이제 혼자 사는 시각장애인이셨어요. 중도의 장애를 갖고 있었고, 근데 이분은 굉장히 그 남자 시각장애인을 연인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 복지관에다 이제 협회에다 시각장애인 이제 자가 활동지원사라는 편말 이렇게 배지를 이렇게 주문하니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배지를 이렇게 달고 나는 시각장애인을 활동지원하시는 활동지원사다라는 그런 편말을 갈고 다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그 젊은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다니니까 연인으로 오해하기도 좋고.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주로 안마 시술사, 안마사로 일을 한다거나 이럴 때 시간이 240시간까지 받는 사람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남자 선생님이 그 선생님을 정말 집에서 가사 정리까지 잘 해주시더라고요. 청소도 잘하고. 이분은 이제 빛을 구분을 하신대요. 그래서 흐리하게 이 사람 움직이는 걸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화분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럼 화분도 옮겨주고, 저쪽에 너무 더럽지 않게 좀 닦아주세요. 막 그럼 그런 것들도 다 이게 제거를 해주시고, 굉장히 집이 반들반들 엄청 깨끗한 걸 보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이제 사회성이 또 왕성하다라는 거, 또 친구들하고도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같이 밥 먹으러도 되게 잘 다니고, 같이 어울려서도 되게 막 잘 다니고, 그래서 결속력도 굉장히 강해요. 또 영향력도 엄청 크고, 어디서 뭐 줬대 그러면 야 거기 가봐, 거기는 내가 뭔가 활동 지원 그 신청하면은 모두 준대. 그래서 어떤 활동 지원 하시는 분은 서산에 있는 센터에 등록해서 서산까지 서류를 주고받는 사람도 봤어요.
그만큼 활동 지원 처음 하면서 지방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이제 자기네 회원으로 그렇게 넣더라고요. 그러면은 막 과일도 보내주고 막 그런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 진짜 시각장애인은 장애인도 아니요. 막 이런 생각이 그때 진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보 활용 능력도 뛰어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음성 변환기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용을 잘해요. 아주 이 사람들은 못하는 거 없어요. 오히려 내가 장애인이지 그 사람들은 아주 막 그냥 입만 갖고 다니면서 어디가 싸대, 어느 집이 맛있대 막 이런 것도 엄청 영향력 있게 잘 보는 걸 봤어요. 그래서 기본 이제 활동 지원할 때 이제 어떻게 선생님들이 지원하는 방법은 의사 전달은 정확한 소리와 촉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알기 쉽게 이미지가 잘 떠오를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핵심을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 되고요. 또 물건의 형태나 기능, 의류, 설명과 동시에 촉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져보게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3개월 동안 같이 이제 활동 지원하면서 진짜 제가 설명 엄청 잘하게 생겼잖아요. 천천히 설명해주고 선생님 여기는 계단이에요. 선생님 여기 돌뿌리, 여기는 나뭇가지들이 좀 튀어서 올라와 있어요. 여기는 경사도가 있어요.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엄청나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하루아침에 잘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난 시각장애인 아직도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지만 선생님들은 좋은 분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올바른 용어 사용. 시각장애인에는 속어 이런 거 사용 금지라는 거죠. 봉사다, 소경이다, 장님이다, 깜깜이다, 눈먼 돈이다.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다른 용어들은 사용하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는 장애력. 자, 후천적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력에 따라 다르지만 일상생활에서부터 이동과 외출, 사회활동에 이르기까지 선천성에 비해 자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난 후천적 정말 세 분을 봤구나. 시각장애인들 세 분을 봤는데 이 세 분들 엄청나게 서로 잘 지내고 있고 한 사람은 삼본 신도시에 살고 있고 한 사람은 저쪽 먼 신도시에 살고 있고 그런데도 막 차량으로 이제 활동 지원하는 사람을 때 차량 있어요 없어요? 이거부터 물어보신대요. 나는 차량을 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 지원사를 원한다. 이렇게 또 요청을 하고 좀 잘생긴 사람 남자를 원한다.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제 차로 이동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자, 독립보행에 대해 알기, 흰지팡이. 자, 흰색이나 밝은 색으로 제작한 거고요. 야광 테이프 부착되어 있고요. 재질이 가볍고 접이식이에요. 이게 줄로되어 있어서 이렇게 잡아다니면 늘어나요. 늘어나서 착착착착 딱 접어서 이렇게 고무줄 껴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지팡이는 그리고 딱 이렇게 피면은 지가 자동으로 스틱처럼 탁 펴져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이제 흰지팡이로 노란 선을 이렇게 직접 집어가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형체를 구분하기 때문에 노란색 안을 짚어가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나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보이는 분이 나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내견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독립보행에 대해서 안내견이 있는데 걷는 방향에 따라서 안전하게 길 안내할 수 있도록 특수 훈련을 받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귀여워도 주인 허락 없이 만지거나 먹이를 주거나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내견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그 안내견을 데리고 다니는 주인에게 늘 양해를 구하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어느 대학의 시각장애인 노래 굉장히 잘하는 피아니스트 교수님도 안내견을 데리고 학교에 출근하고 또 안내견을 데리고 강의실에 들어가서 옆에다 있게 하고 강의하시는 그런 교수님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동 지원할 때, 보행 안내할 때는 이용자가 자신의 팔꿈치 위를 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했으면 팔꿈치 위를 잡게 해서 잡고 이렇게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반보 앞서서 가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그러니까 활동 지원을 요청하시는
그 클라이언트는 저한테 배낭을 메고 오라 그러고 배낭을 붙잡고 이렇게 가시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해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뒤로 돌 때는 방향을 바꿔야 하니까 잠깐 팔을 놓고 얘기한 후 방향을 바꾸고 얼굴을 마주하면서 바꾸도록 다시 팔을 잡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좁은 통로에 들어갈 때도 손을 활동지원사의 어깨에 얹고 뒤에 따라오도록 그렇게 보행할 때 지원해 주는 건 매우 중요해요. 또 이제 이동할 때 보행하는 거, 계단이 있을 때,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는 잠시 멈춰서 팔꿈치를 살짝 뒤로 밀면서 계단이 있어요 라고 알려주고, 제가 운동할 때 그 남자 활동지원사 선생님은 그 활동 지원을 할 때 클라이언트하고 약속을 해서 발로 땅땅 발을 2번 차면은 여기 계단이 있다라고 신호로 그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호로 서로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동 지원 교통수단 할 때, 이제 대중교통을 이동할 때는 버스 같은 경우는 활동지원사가 먼저 탑승을 하고 이용자가 뒤따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차 후 반드시 손잡이를 잡도록 해야 되고요. 교통카드 단말기 사용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주지시켜준 다음에 손으로 위치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릴 때도 미리 출구로 나와서 기둥을 잡고 또 찍고 내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런데 말이 쉽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교통지원에서 정말 대중교통 버스를 장애인하고 더군다나 시각장애인하고 버스를 타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기사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애 인식 개선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차에 타면은 앉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다 앉으면 차가 이제 출발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만 불편하도 버럭 소리 지르고 버럭 하다 보니까 정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장애인들 이제 택시 이제 장애인 택시를 이용하는데 또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번 신청하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불편함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동지원에서 대중교통에서 이번 택시 탈 때예요. 택시 같은 경우는 한 손을 문에, 한 손은 차량 윗부분에 대어주고 스스로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머리가 찌지 않도록 이렇게 스스로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대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혼자 스스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문을 닫을 때도 반드시 문 닫습니다 라고 미리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항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산을 다닐 때 그 승용차로 이동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승용차로 이동할 때는 항시 문 닫았어요 라고 이게 시각장애인을 먼저 앞에 타도록 도와주고 이제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나중에 타고 문 닫겠습니다 라고 문 닫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 다음에 이렇게 안전하게 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아요. 지하철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발이 빠져서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돼요. 간격이 넓습니다. 다리 넓게 펴세요 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발이 사이에 빠질 수 있으니까 항시 그렇게 해주고, 지금은 무슨 역이니까 몇 정거장 후에 내릴 거예요 라고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활동 지원을 할 때 제가 시각장애인들하고 다닐 때 굉장히 재밌는 일 무지 많아요. 오히려 이들이 많잖아요. 시각장애인이 3분, 그리고 활동 지원하는 사람들 3분, 이렇게 6사람이 거의 많이 다녔어요. 다니는데 이분들의 소리들이 얼마나 밝고 명쾌한지 우리들은 조용히 진짜 지원하는 사람들이고 인생을 저렇게 눈이 보이지 않아도 신나게 즐겁게 사는구나, 엄청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런데 이들이 왜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나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이분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살더라고요. 분명히 이분들은 제가 볼 때 생활보호 대상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회보장 급여를 받아요. 사회보장 급여를 받는데 이분들이 생계급여를 받아요. 생계급여를 받는데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있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가지면 생계급여를 못 받아요. 자식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식이 정상적인 직업군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새롭게 발생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안마를 하잖아요. 안마를 어디 회사에 등록해서 안마를 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소문 내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저렴하게 받고 안마를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3만 원을 받았다 그럼 3만 원을 안마를 해줘요. 그런데 그 달에는 10명을 했다 그러면 3만 원씩 3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막 그 쪽갈비도 사 먹고 뭐 소갈비도 사 먹고 그렇게 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으거나 막 그렇게 돈을 만약에 통장에 모아 놓으면은 이게 생활 보호 대상자에서 탈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통장에 돈을 모으지 않아요. 그닥 다 써버리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아들이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현금을 모아놨다가 이제 그 탈락이 안 되는 범위에서 살을 사주고 이런 것들을 제가 봤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은 진짜 시각장애인들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번에 비장애인보다도 훨씬 더 유쾌하게 사는구나. 저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보고 봤어요. 나는 장애인가인데 더 재밌게 잘 살아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그때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가사 지원할 때 식사할 때도 밥과 국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주 메뉴 찌개, 구이, 찜 이런 것들도. 그런데 시각장애인들 있잖아요. 본인들이 다 끓여 먹고 다 해먹고 다 해요. 정말 신기해요. 젓가락으로 같이 밥 먹잖아요. 어디 뭐 있다고 설명만 해주면은 본인이 다 먹어요. 꼭 보이는 것처럼. 정말 저 사람 가짜야 저거 보일 거야 이렇게 착각할 만큼 진짜 감각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제 젓가락 끝 이런 것들을 대주고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탁 위에 놓여있는 반찬들을 이용해서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차례차례 이제 말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용자가 묻거나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손을 이끌어 필요한 반찬이나 위치를 직접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당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혼잡할 때는 대신 배식을 받아줄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다라는 거죠. 무조건 본인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해야 한다 강박 이런 것들 갖지 않아도 되고요. 정말 상황에 맞춰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옷 고르기 입기. 자, 활동 지원 할 때 제가 이제 시각장애인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 옷을 고를 때는 어떻게 골라요? 그랬더니 진짜로 디자인을 물어본대요. 색깔과 무늬, 관리법, 세탁법 이런 것들을 꼼꼼히 설명을 듣고 옷을 직접 만져보면서 옷을 산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집에서는 옷장에서는 비장애인 아들한테 옷을 이제 세팅을 해서 무슨 색 해서 걸어줘. 그리고 뭐는 같이 이렇게 세트로 옷걸이에다 걸어줘. 그래서 그 옷은 내가 무슨 색을 입어야 되겠다 기억하고 그렇게 입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박 선생님 나 빨간 바지 어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입은 후 옷에 이물질이 묻었는지 단추가 떨어졌는지 헤어진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활동지원 선생님이 살펴주고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잘 받쳐 입었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장 보는 것도 평소 잘 이용하거나 가게 이런 곳들이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제가 활동 지원할 때도 그 선생님이 항시 이제 저한테 박 선생 시장 갔다 가자. 그래서 시장에 가면은 어디쯤 가면은 무슨 시장이 있을 거야. 거기에 내가 청소 잘 닦이는 그런 수건 거기서만 파니까 거기 가서 살 거야. 라고 저를 오히려 알려줘서 저도 같이 시장을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게 여러 가지 기억하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어디 갈 건지 물어보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내해주고 그리고 또 이용자와 직접 또 만져도 보고 느끼면서 재료나 물건을 고를 수 있도록 하되 색깔이나 관리 방법, 유통기간 이런 것들은 특별히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벤트가 뭐가 있는지도 알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시각장애인 얼마나 많이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잘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